come on.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진행의 김성희입니다. 드디어 16강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거래를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 8강전이 진행이 될 텐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트레이더들이 8강에 진출하게 될지 금요일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번호 02-315-2611, 2612번 그리고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금요일에 해외 선물의 신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김정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금요일까지 저희 방송 이렇게 또 함께해주고 계시는데, 자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하루도 참 이제 마지막 16강이 오늘 마지막 날이죠. 근데 오늘 하루 이제 갑자기 코로나19 이제 확진자가 네. 우리나라도 급증을 했는데요. 전 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온 국민이 다 놀아가고 있는데 네. 사실 저도 크리스찬이거든요. 예, 저도 교회 잘 다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 몇 달 동안 교회 예배를 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 오지 말라고 해요, 절대로. 근데 도대체 무슨 교회가 도대체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갑자기 이게 흥분해서 그런데 너무 화가 나요. 저는 진짜 네. 우리 진짜 영명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정말 국격을 높이고 싶은 생각이 저는 너무 많이 드는데 다들 똑같은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크리스찬이고 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예, 우리 교회는 오지 말래요. 그냥 아예 끝날 때까지 아예 오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발 생각이 좀 잘 하고 다니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우리 자체도 좀 열심히 방역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방역 얘기 나와서 그런데 오늘 여튼간에 16강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순위가 결정되는데 네. 갑자기 막판에 두 트레이더분이 네. 수익을 엄청나게 내시는 바람에 네, 맞습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너무 그래서 많아졌어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끝까지 한번 네.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16강전 일단 오늘 거래를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새벽 6시에 종료되는 거래를 마지막으로 좀 확정이 될 텐데요. 지금 경우의 수가 굉장히 또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좀 끝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프로그램 함께하는 중에 저희 또 김정철 해설위원이 이런 부분 8강전에 진출할 트레이더들 좀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주도록 할 테니까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런 부분 같이 함께 하시면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오늘 음봉양봉 퀴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직 시간이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좀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오늘 시장 방향성 네. 자체가 약간 이제 왔다 갔다 골드 같은 게 특히 골드 같은 네네. 경우가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줄 듯 했는데 오늘 안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네네. 트레이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네. 했는데 이제 수익축을 좀 크게 나셨던 네네. 분들이 절묘하게 골드를 고점에서 트레이딩 맞추시고 수익 크게 누적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손익금 자체가 좀 네. 그러니까 순위의 하위권 분들이 좀 상당히 골드를 많이 공략한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공략을 하셨는데 네. 지금 오늘 장중에 좀 많이 그 국내 증시 좀 흘러내렸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해외 증시는 좀 약간 손익폭이 좀 적었거든요. 그 상하 고저폭이 좀 적으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나스닥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수익 복구가 좀 빨리 안 되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익을 좀 쌓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네. 같고 그래서 오늘은 종목 선택을 어떤 걸 하냐 따라서 약간 좀 초반 손익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수익금이 상당히 중요하신 분들 몇 분 네, 계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나머지 약간 안정권이신 분들은 매매를 거의 안 하셨습니다. 일단 대회다 안전하게 보니까 가자. 대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으로 좀 매매를 좀 거의 안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유로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변동성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상품이 변동성이 많이 크게 없었는데 네. 골드가 좀 변동성이 살짝 그래도 위로 좀 치고 올라오면서 네. 좀 이쪽 부분에서 좀 약간 좀 어. 트레이딩에 성공하신 분들이 네네. 빠르게 오늘 수익금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트레이더들이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거래했는지는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음봉양봉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또 1분 30초가량 지났는데 오늘도 나스닥 5분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봉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차트가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저녁장 들어서 지금 7시 이후로 조금 상승을 해주다가 약간 조금씩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까지는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양봉은 1번 그리고 음봉은 2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이고요. 당첨자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부 끝날 때 모두 다 함께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해설위원님, 네. 지금 음봉으로 전환이 됐어요. 예, 일단 어떻게 음봉으로 보세요? 전환이 되는데 꼭 네. 첫 타이밍이 좀 어렵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장이 시작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좀 눌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일단 제 차트 상에는 네. 저항 라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어. 이 저항 라인을 보고 음봉이라고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봉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음봉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게 계속해서 음봉으로 좀 완성이 될지 일단 김정철 해설위원은 음봉이라고 예측을 해주셨고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양봉은 1번, 음봉은 2번,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다는 점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지금 또 선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선물 시장 시세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과 골드 파란불 켜고 있네요.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17% 하락세입니다. 3,36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입니다. 0.14% 상승입니다. 11,191선 지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0.5% 내림세입니다. 42.0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유로 FX입니다. 0.19% 상승입니다. 1.1829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외신들 어떤 소식들 내놓고 있는지 외신센터 연결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현재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1.2%가량 올랐지만 다우존스 예상치였던 2.3%에는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판매를 제외하면 총 1.9%가 상승해서 예상치였던 1.2%를 상회하는 결과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소매 판매 지수가 또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 미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집단 면역을 위해 바이러스가 방치되도록 자유롭게 내버려 둔다면 사망자 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할 것이라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경고했습니다. 모든 미국인들이 감염된다면 사실 무증상자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는데요. 마이크 라이언 WHO 사무처장이 전체 인구의 60%에서 80% 가까이 이 백신을 맞거나 아니면 자연 감염이 돼서 항체가 만들어지면서 면역력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파우치 소장이 미국인들은 집단 면역을 하면 안 된다. 너무 많이 사망할 것이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파우치 소장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백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우리나라 역시 3월 이후 최고로 많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금 정부에서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방역이 참 잘하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고요. 전염병 전문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기 어렵다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에서도 방역에 더 철저히 신경 쓰고 여러분들도 항상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 변동성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금지 명령에 서명하자 미국 기업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 관련 기업 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위챗을 쓰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사실 틱톡 금지보다도 위챗 금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충격을 안겨줄 거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미국판 소셜미디어 그리고 다른 나라의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못하죠.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유일하게 중국 소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위챗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내에서 위챗을 사용을 제한을 한다면 그 타격이 어마어마할 것이고 그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기업은 시가총액 1위를 자랑하는 애플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애플이 만약에 앱스토어에서 위챗을 제거한다면 아이폰의 판매량이 25%에서 30% 가까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 기사가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 업계들의 반기를 무시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가 오히려 중국 때리기가 아니라 미국 기업 죽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도 틱톡 금지나 위챗 금지 명령을 좀 재고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기사로 확인해 보시죠.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합의 이행에 대한 고위급 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런 소식을 발표한 건데요. 레리 커들로 위원장이 중국이 지금 정말로 우리 상품을 사고 있다, 수입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미국에 있는 농산물들과 농장에 아주 큰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난 2017년에는 미국의 수출품의 20% 정도를 수입했던 반면에 지금은 2배가량인 40%까지 수입을 하고 있다라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 대표부까지 이런 내용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상 고위급 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외신에서 꺼내는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관계를 급격하게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건 정말 의아하면서도 또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수입 규모가 당초 약속한 것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 측의 입장이 돌연 바뀐 것은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자주 꺼내드는 언론 플레이일지 아니면은 뭐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동일지 꺼내봐야 알기 때문에 내일 진행되는 회담 꼭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달러화 이야기입니다. 이 달러화가 미국 채권 수익률 상승과 중국 지표 부진을 배경으로 강세 흐름으로 전환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어제는 달러 가치가 좀 떨어졌지만 달러화가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달러화 위상 재고를 위해서 가상 디지털 화폐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연초에는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정도였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에는 시험 운영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이 디지털 화폐 구축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추가 부양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달러화 추가 공급의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1조에서 2조 달러 사이의 추가 부양책의 합의가 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미국 고용 지표를 포함해서 뭐 실물 경제 지표, 물가 지수까지 전부 다 회복 추세이기 때문에 과연 이 추가 부양책을 통과시켜야 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미 의회가 아직까지도 크게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경제가 회복이 되면 될수록 타결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떻게 달러가 흘러갈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전에는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0.18% 빠져서 9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의 달러 어떻게 흘러갈지 해외 선물의 신 시청하시면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아까 내드렸던 퀴즈의 정답은 2번 음봉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9시 반이었죠. 7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1.2%로 월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수 선물이 좀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또 저희 트레이더들과 더 자세하게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대회 룰. 트레이더들은 배틀리그와 누적 스윙 리그 두 개의 리그에 자동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배틀리그 룰. 배틀리그는 24강, 16강, 8강, 4강, 결승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트레이더는 당일 수익금과 수익률을 기준으로 승점을 부여받으며 조별 내 순위에 따라 승점을 차등 지급받게 됩니다. 가장 높은 승점을 부여받은 트레이더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네,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누적 수익금 순입니다. 1위는 황금연못 트레이더입니다. 3,540만 원의 누적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박노주 트레이더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3천만 원 가량의 수익금을 내고 있습니다. 3위는 캡틴 트레이더 449만 원 기록하고 있고요. 4위는 맥스 트레이더 368만 원입니다. 5위는 야신 김동우 트레이더 198만 원의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적 수익률 상위입니다. 1위는 캡틴 트레이더 44.9%, 2위는 황금연못 트레이더 35.49%입니다. 3위 박노조 트레이더 31.01%, 4위 맥스 트레이더 14.75%, 5위 차트미약 트레이더 4%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누적 수익금 순위 살펴보시죠. 1위는 박노주 트레이더입니다. 997만 원의 수익금, 2위는 황금연못 트레이더 282만 원, 3위는 캡틴 트레이더 269만 원입니다. 4위 야신 김동우 트레이더 235만 원, 5위 맥스 트레이더입니다. 167만 원의 수익금을 기록했습니다. 네, 당일 수익금 상위 확인하시죠. 1위는 차티스트 트레이더입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 1,720만 원의 수익금을 기록했습니다. 2위는 프로핏 트레이더 733만 원, 3위 차트미약 트레이더 237만 원, 4위 링컨 트레이더 122만 원, 5위 야신 김동우 트레이더 64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MVP는 차티스트 트레이더입니다. 당일 수익금 1,724만 원을 기록하면서 오늘 가장 많은 수익금을 기록했습니다. 네, 배틀리그 16강 대진표 함께 확인하시죠. 16강전은 A조와 B조 두 조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각 조에는 8명의 트레이더가 함께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16강 조별 현황 확인하시죠. 먼저 A조입니다. 황금연못 트레이더 승점 49점으로 1위 달리고 있습니다. 차티스트 트레이더와 성원 소장 트레이더 승점 45점씩 챙겨가고 있고요. 설화 트레이더 44점입니다. 차트미약 트레이더 40점, 영웅 트레이더 20점, 유로스타 트레이더 17점, 지선생 트레이더 2점입니다. 다음은 B조 현황도 함께 확인하시죠. 캡틴 트레이더 45점, 박노주 트레이더 43점, 야신 김동우 트레이더 42점, 박진서 트레이더 38점, 맥스 트레이더 37점, 프로핏 트레이더 34점, 히든 트레이더 26점, 링컨 트레이더 23점입니다. 네, 이렇게 조별 현황 그리고 누적 수익금, 누적 수익률 현황까지 함께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거래를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 8강전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과연 어떤 트레이더들이 8강에 좀 진출을 하게 될지 그 경우의 수 오늘 좀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일단 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쵸. 복잡해졌는데 일단은 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좀 많이 좀 어려워요. 복잡해졌어요. 예. 예, 많이 복잡해졌고 지금 현재 B조 승점이 약간 좀 잘못 나간 것 같아서 B조 승점을 다시 아마 정정을 해줘야 될 것 네. 같습니다. B조 승점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하게 나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첫 번째. 일단 8강 진출 기준으로 보면요. 네. 8강 진출 기준을 저희가 어떻게 잡고 있냐면 각 조 승점 1, 2위 총 4명이 올라가고요. 그렇죠. 그 나머지 4명은 수익금과 수익률, 누적 수익률과 누적 수익금 차순위 4명이 올라가요. 조별 상관없이 통합입니다. 네, 통합으로. 네. 그래서 지금 조별 1, 2위로 안정권인 분들을 먼저 얘기 드리면 황금연못 트레이더가 네. 만약에 황금연못 트레이더가 정말 경우의 수입니다. 만약에 네. 그럴 일 없겠지만 네. 하루에 3,300만 원 이상 손실이 나면 오늘 하루에. 네. 그러면 이제 진출 못하게 되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진출을 아주 못하는 건 아니고요. 네. 승점 때문에 잘하면 진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 웬만큼 망치지 않는 한 맞아요. 그런 상황이고요. 박노주 대표 트레이더는 네. 하루 3천만 원 이상 손실이 나지 않는 한 네.
예, 진출이 유력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출이 박노지 대표 트레이더도 하루에 3천만 원은 손실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박노지 대표 트레이더님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매매 안 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아, 오늘 매매 안 한다고요? 모르겠어요. 매매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네. 우스갯소리로 매매 안 하면 되겠네요. 약간 이런 생각인데 어. 뭐 그런 거보다는 이제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고 하시는 네, 분이니까 네. 아마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조에 보면 네. 성원 소장 트레이더가 있는데 네. 이 성원 소장 트레이더가 약간 유리한 게 승점을 좀 아, 벌어놓은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차티스트 트레이더와 차트미약 트레이더 둘 중 한 명만 당일 수익금으로 이기면 그냥 진출합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당일 수익금으로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승점으로 수익금을 조금만 더 쌓으면 누적 수익금으로도 올라가는 어. 그런 상황을 네.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복잡해진 게 이제 차티스트 트레이더님이 어제 오늘 어마어마한 수익을 아, 올리면서 정말 많이 냈어요. 네, 그러면서 약간 바뀌었거든요. 네, 네. 이게 지금 차티스트 트레이더님은 당일 수익금으로 네. 차트미약 송원 소장을 모두 이겨야만 진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어. 겁니다. 일단 무조건 당일 수익금으로 차트미약 송원 소장 트레이더를 무조건 일단 이겨야 돼요. 네.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승점으로 가야 봐야죠.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차티스트 트레이더님하고 지금 차트미약 트레이더님하고 승점 차이가 지금 현재 5점이 5점 납니다. 차이예요. 네, 5점이 나는데 이게 저희가 오늘 만약에 내일 아니 오늘이죠. 오늘 수익금이 차티스트 트레이더가 1등일 경우 그러니까 뭐 차트미약 트레이더보다 한 단계만 높아도 네, 네. 승점 차이가 또 2점이 벌어지거든요. 네. 이 2점이 벌어지면 7점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일주일 누적 승점을 또 드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일주일 누적 승점에서 차트 미약 트레이더가 네. 지금 현재 이제 갑자기 B조가 나오는데 A조 네, 지금 하고 A조로. 있어요. A조가 네. 있는데 이 차트 미약 트레이더가 만약에 그냥 이 수익금대로 만약에 크게 변화 없이 간다면 승점 차이 극복을 6점밖에 못해요. 그럼 어. 7점 차이인데 6점 극복 못해서 1점 차이로 차티스트 트레이더가 올라가게 된 상황이고요. 네. 동률이 될 경우, 승점이 같을 경우는 차트미약 트레이더가 전체 누적 손익이 앞서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어. 근데 단 1점 차이로 차트미약 트레이더가 만약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네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차트미약 트레이더가 차티스트 트레이더보다 승점이 오늘 당일 수익금이 높아버리면 네. 그러면 차트미약 트레이더가 올라갑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좀 네네. 경우의 수다. 그래서 차트미약 트레이더는 차티스트 트레이더를 당일 수익금으로 이기면 네, 진출하게 됩니다. 어.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인 네,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B조입니다. 네. B조도 B조. 갑자기 프로핏 트레이더가 분노의 수익금을 이제 거두는 바람에 네. 네. 많이 냈어요. 복잡해졌습니다. 복잡해졌는데 일단 프로핏 트레이더는 B조에서 프로핏 트레이더는 박진서 트레이더, 히든 트레이더, 링컨 트레이더를 제외하고 네. 나머지 참가자들을 당일 수익금으로 모두 다 이겨야 돼요. 어. 모두 다 이겨야 되기 때문에 네. 가능할지가 가능성이- 문제인데 오늘 어떻게 수익이 보세요?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아, 지금 상황에서? 오늘도요. 네, 오늘도 네, 수익금이 어마어마하고요. 좀 노려볼만 하겠네요. 네. 그 맥스 트레이더는 금일 하루에 200만 원 이상 손실이 나면 그러면 약간 불리한데 200만 원 이상 손실만 안 나면, 나면? 좀 진출이 유력한 그런 상황이고요. 누적 수익금으로 현재 3위이기 때문에 네. 4위이기 때문에요. 자, 근데 캡틴 트레이더는 오늘 300만 원 이상 손실 나지 않으면 거의 진출이 유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야신 김동우 트레이더 역시 오늘 하루에 90만 원 이상 손실이 나지 않으면 진출 확률이 네. 높습니다. 근데 야신 트레이더님이 아마 매매를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 손실. 네. 아마 이 계산이 좀 빠를 거예요. 왜냐하면 시즌2를 해봤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 계산이 좀 빠를 겁니다. 그 다음 박진서 트레이더는 맥스 트레이더, 캡틴 트레이더, 야신 김동우 트레이더, 프로핏 트레이더가 모두 큰 손실로 마감이 되면 네. 진출 확률이 그러면 이제 올라가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네 야신 명의 김동우 트레이더가, 예, 예. 야신 김동우 트레이더, 맥스 트레이더, 캡틴 트레이더가 매매를 하기를 좀 해서 많이 잃어야 되는 상황이죠. 예, 네.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아, 지금 오늘 아까 확인하셨다시피 A조의 차티스트 트레이더가 1,700만 원의 수익을 냈고요. 또 B조 프로핏 트레이더가 730만 원의 이 당일 수익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또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오늘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요, 네. 오늘 그냥 깔끔하게 끝날 수 있었거든요. 네. 차티스트 트레이더님하고 프로핏 네. 트레이더님 별로 이렇게 크게 수익이 안 거뒀으면 약간 좀 A조는 황건연못
트레이더, 성훈소장 트레이더, 차트미약 트레이더 이 세 분이 네. 올라가는 걸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오늘 설화 트레이더가 네. 손실을 좀 크게 냈어요. 아. 그리고 A조 같은 경우는 심지어 네. 네. 영웅 트레이더, 유로스타 트레이더부터 해서 세 분이 매매를 중단했어요. 대회를 포기하게 됐고 네. 설화 트레이더가 오늘 손실을 크게 나고 바로 대회 중단을 네네. 선언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아. 바뀐 거고요. 네네. 그다음 B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핏 트레이더가 갑자기 오늘 크게 수익을 네. 내면서 사실상 가능성이 약간 약했는데 그 가능성을 지금 다 뒤집고 현재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A조에서는 거의 황금연모 트레이더는 좀 확실시 된 상황이고 성원소장 트레이더, 차티스트 트레이더, 차트미약 트레이더가 3파전을 좀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같이 확인해 보시고요. 아까 잘못 나왔다고 했던 그 B조 B조 순위가 약간 승점 이렇게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될까요? 화면으로 좀 같이 확인하시죠. 네, 김동우 트레이더가 지금 승점 45점이네요. 박노주 트레이더 43점, 프로핏 트레이더 42점, 맥스 트레이더 38점, 캡틴 트레이더 37점, 박진서 트레이더 34점, 링컨 트레이더 26점, 히든 트레이더 23점입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정정이 됐습니다. 자, B조 순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드렸고요. 그럼 오늘 어떤 트레이더와 함께 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투자의 아티스트, 수익 종결자, 차티스트 트레이더입니다. 파생 경력 10년의 원샷 진입, 황금연모 트레이더입니다. 기회 구간 포착, 공격적 수익 극대화, 야신 김동호 트레이더입니다. 추세 추종 알고리즘, 냉철하고 완벽하게 프로핏 트레이더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트레이더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가장 많은 수익금을 기록한 차티스트 트레이더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차티스트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어제 하루 동안 굉장히 또 많은 수익금을 기록을 하시면서 지금 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어요. 네. 네. 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트레이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일단 좀 시장이 변동성이 많이 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모든 나스닥도 그렇고 골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 다들 이평선 안에 갇혀가지고 오늘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장세인 것 같고 지금 어제도 그리고 그저께도 그리고 제가 지금 골드를 가지고 주로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데 현재 오늘 또 지금 골드는 지금 매수 게임 쪽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지금 현재 골드 같은 게 1962포인트 좀 넘어가고 있는데 네. 현재 지금 매수 게임 쪽으로 좀 보고 있다. 근데 하락한 폭이 워낙 크고 하락세기가 있어가지고 이 상승폭 자체에 대한 좀 제약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좀 매매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제일 궁금한 네, 게 네. 차티스트 트레이더님 오늘 수익금이 어떻게 됩니까? 궁금해요. 이게 제일 오늘요? 중요해요, 네, 네. 지금. 현재 상황. 혹시 지금 아. 마이너스거나 혹시 그러신가요? 제가 내용을 못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스코어는 한 1,700-1,800불 정도 수익 중인 것 같은데요.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거의 같습니다. 지금 좀 야, 지금 유력하지 거의 않을까. 이렇게 되면 거의 어떤 면에 극장골 버저비터 네, 비슷하게 네. 오늘 만약에 1위를 많이 차지하시면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차트비약 트레이더랑 성우성의 트레이더를 모두 수익금을 이긴다면 네. 거의 버저비터거든요. 그쵸, 이거 지금 그쵸. 거의 지금 정말 치열합니다. 정말 네. 치열한데 이게 네. 많이 돌아갔습니다. 우리 차티스트 트레이더들이 많이 돌아갔는데 맞아요, 어제 크게 수익 냈던 트레이딩 포인트하고 오늘 수익 났던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였을까요? 네, 차트를 갖고 얘기하자면은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차트 부분이 어제 저녁 미국장 시작을 하고요. 미국장 네.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 포인트 시작을 해서 이거 매수를 다 먹었어요. 그래서 타겟 프라이스를 제가 1975포인트까지 목표를 해가지고 어제 이제 1975달러까지 차트가 움직일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서부터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다 먹었어요. 어제 새벽 2시 반대까지 해가지고요. 그래서 어제 수익이 좀 많이 났고, 실은 이제 여기에서 더 넘어가서 1981, 그 다음에 1993,
더 올라가면 2,003달러까지 타겟을 보고 있었었는데 어제 또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좀 아쉬움이 좀 있었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자체는 주가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어제 상승을 이렇게 가져왔으면 참 좋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딜레이된 거라 좀 생각을 하고요. 아, 그래서 지금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어가지고 올라가는 부분이고 지금 현 구간 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승에 대한 부분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인트에 대해 가지고도 매수를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보이는군요. 그래도 트레이딩을 네, 계속 하시네요. 네. 네, 1,959.4달러. 그러니까 이 포인트죠. 이 포인트를 넘어가는 거를 확인하면서 지금 매수를 들어갔고요. 한 대략 한 500불 정도 수익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차트를 이제 분석한 그 베이스로 해가지고 어제 1,980달러까지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열어놨었었는데 어제 가지 못한 거를 지금 오늘 여기서 지금 출발해서 가지 않겠는가. 물론 올라감에 있어가지고 어저께 1,975포인트에 대한 저항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을 좀 돌파하는지에 대해서 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1,975포인트 대단히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지난 과거 차트를 놓고 보면은 여기서 이제 강하게 그 지지 라인을 보여줬던 자리가 바로 이 포인트거든요. 1,975달러 포인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항이 지금 한 차례, 어제 두 차례, 오늘 세 차례씩 포인트까지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넘어갈지 또 못 넘어갈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좀 쉬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매매함이 있어가지고 오늘 또. 네. 지금 현재 수익금으로 네. 만약에 차트 비약 트레이더님이 약간 연결이 안 되고 있지만 네. 성원 소장 트레이더님도 오늘 일단 연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성원사 트레이더, 차트 비약 트레이더가 두 분 다 매매를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이기는데도 그래도 매매를 하시네요. 차트 그러게요. 트레이더님. 네. 네, 그래도 매매를 더 하시는데 상당히 네. 좀 별로 대회 진출 여부 관계없이 그냥 대회처럼 그냥 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처럼. 네. 네, 그렇게 하니까 약간 수익이 좀 훨씬 더 잘 나시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럼 일단 지금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또 수익을 지금 많이 쌓아 올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계속 또 트레이딩을 하고 계시고 새벽잠까지도 계속 지켜보실 건가요? 거의 요즘에 체력전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매매 자체에 대해 가지고 워낙에 다른 전문가님들께서 좀 매매를 잘 하시고 계시다 보니까 저도 열심히 쫓아가다 보니까 좀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고서 매매를 하다 보니 좀 플럭시 좀 들락날락 하는 것 같아요. 위아래로.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고 그래도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게 하고 있고 네. 대회 결과에 상관없이 또 트레이드는 계속 하는 거니까요. 길게 본다 그러면은 우상향 계좌 만드는 게 목표인 거고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좋은 포인트가 나오면 네. 물론 어저께까지 또 제가 잘 보이는 포인트가 나온다면 또 배팅을 통해 가지고 또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다 싶으면 또 손절하는 걸 또 중요한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또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네요. 네, 맞아요. 사실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또 막판에 또 반전을 주는 그런 트레이딩이었고 근데 만약에 차티스트 트레이더가 진출을 하게 된다면 네. 어떤 트레이더가 탈락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럼 차트 미약 트레이더가 탈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성원 소장 트레이더님은 분위기 봤을 때 매매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럼 왜냐면, 그대로 가는? 성원 소장 트레이더님은 본인이 손실이 나야지 탈락할 네,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럼 아예 그냥 매매를 안 할 가능성이 조금 높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차트 미약 트레이더님과 차티스트 트레이더님의 이 경쟁인데 네. 그냥 누적 수익금으로 하면은 차트 미약 트레이더님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현재 승점으로밖에 차티스트 트레이더는 승점기밖에 없는데 승점을 네. 지금 근데 1점 차이에요. 지금 1점 네. 지금 현재 차티스트 트레이더님이 만약에 승점을 더 갖게 된다면 차트 미약 트레이더보다 그러면 1점 차이기 때문에 네. 1점 차이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상당히 재밌네요. 네. 우리 자. 시청자들이 끝까지 그 손익을 보기 위해서 어딜 가야 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왜냐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도 들어가 봐야겠어요.
자, 빅핸드 노란톡에서 코리아. 네. 노란톡에서 빅핸드 코리아 검색하시면 또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께서 또 무료로 정보도 얻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고, 일단 오늘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 오늘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나스닥 흐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본 관점에서 오늘 좀 차트를 보게 되면 지난 8월 7일 날 주가가 이제 고가를 만들었죠. 고가를 만들어서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8월 11일 날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했는데, 일단은 일본 관점을 놓고 봤었을 때 주가가 21선에 대해서 지지라인을 가지면서 밑골을 만들면서 흑산벽 3번의 연속 음봉을 만들고 하락을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자체는 적산병 포인트로서 마찬가지로 주가가 고가까지 정고점까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큰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는 쌍봉 라이너스의 오늘 포인트 자체는 강한 상승의 흐름보다는 다소 조정하는 부분에 대한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분차트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흐름 자체는 오늘 자리 자체가 큰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 리버스 댄 숄더를 만들면서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을 좀 트라이를 하고 있거든요. 크게 보면 이러한 리버스 댄 숄더의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어깨 라인에 해당되는 고점 라인을 지난 고점 라인 아직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 영역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또 헤드앤숄더에 대한 부분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조정 국면이죠. 왜냐하면 주가가 3일 동안 상승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3일 동안 상승을 하고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헤드앤숄더한 부분에 대한 걸 좀 볼 수가 있고, 기술적으로요. 그리고 길게 놓고 봤었을 때는 흐름 자체가 상승형 삼각지발을 또 만들고 있거든요. 흐름 자체가 주가가 이렇게 보시면은 상승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승하고 조정하고 다시 상승하면서 아래 영역을 놓고 봤었을 때 11,000에서 11,100포인트까지 눌림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바로 나오기보다는 또 다음 주에 이러한 흐름을 또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흐름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현재 포인트는 공격적인 매매 포인트보다는 지금 박스권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1,260포인트를 넘어가야지 주가가 또 강한 상승을 간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 구간 자체도 11,100포인트에 대한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11,100포인트가 지지라인이 깨졌을 경우에는 주가가 지난 하락 상승 추세를 놓고 봤었을 때 1,900포인트까지도 열어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지금 포인트 자체는 이렇게 박스에 좀 갇혀 있는 형국이고요. 그래서 추세를 분명히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와 관련해서 전략을 짚어드렸고요. 자, 오늘 뉴욕 증시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뉴욕 3대 지수 일단 지금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네요.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뉴욕 3대 지수 하락 출발을 했다가 혼조 구간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 시장 시세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2% 하락세입니다. 3,36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스닥입니다. 0.05% 상승입니다. 11,181선 지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0.54% 내림세입니다. 42.01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23% 상승입니다. 1.1834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저희는 외신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개장 상황 전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증시 3대 지수 약보합 출발했다가 나스닥만 지금 상승과 하락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43% 빠져서 27,777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 역시 0.24% 하락한 약보합권에서 3,36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 지금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0.08% 하락해서 11,03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뜬 속보에 따르면 S&P 500 지수 신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항공주와 크루즈 업종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그리고 델타, 아메리칸 에어라인 등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한번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프랭크 카펠러리 전문가가
S&P 500 지수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신고점 돌파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고점, 2월 전고점을 뚫지 못해서 투자자들은 이를 상승 피로 신호다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고점을 계속 터치하려고는 하는데 터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에 따른 피로감, 조정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분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 모멘텀 지표에서도 지난 10일 동안 매도 신호가 더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정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개장 상황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트레이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황금연무 트레이더 만나봅니다. 황금연무 트레이더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거의 지금 아까 뭐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에 뭐 3,3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나지 않는 한 지금 8강전에 거의 진출이 유력한데 사실상 거의 뭐 진출이 확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우리 김전철 해설위원님이 설마 제가 그만큼을 깨먹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 깨먹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예, 그래서 이제 정말 극단적인 상황만 네. 제가 얘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네. 극단적인 상황 그만큼 이제 높다는 얘기고, 근데 지금 이제 오늘 트레이딩은 좀 어떠셨는가 네, 좀 네. 궁금합니다. 이제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오늘 장이 하필 네. 16강 마지막 날인 것도 약간 있는데 네. 오늘 시장이 약간 좀 변동성이 좀 갇힌 모습이거든요. 근데 어떤 트레이딩 하셨는지 약간 궁금하네요. 아, 박노주 대표한테 당했는데. 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죠? 아, 이렇게 뭐 공격적으로 뭘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네. 고민을 좀 했죠. 아, 네, 그냥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최근에 제가 아시다시피 국채 한번 이제 손실을 한번 내고 난 적이 있어요. 근데 네. 아무리 국채를 봐도 이제 상승할 자리가 좀 오는 거야. 채권 금리를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금리표를 이제 보게 되면 거의 이 0.7대까지 갔다가 이렇게 이제 주춤주춤거리고 있는데요. 이 금리표를 본다면은 이제 금리 똑같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유로가 하락하듯이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은 국채는 하락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안전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채가 상승을 한다라는 기준을 잡아본다면 예. 국채 상승은 지수의 조정을 예상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너무 빨리 봤던 게 있습니다. 지수가 조정을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래가지고 좀 빨리 봤었던 게 있다 보니까 예. 그게 화근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너무 빨리 봤다 해서 과감히 잘라냈는데 지금 이제 국채를 놓고 보면은 제가 이제 어제도 또 조금 들어간 거가 조금 빨리 들어가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서 좀 더 사서 아침에 좀 팔고 지금도 좀 수량이 있는데 그러니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게 거의 국채 한 60% 이상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 급락을 해도 3천만 그렇죠. 원이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네.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농담이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어제 박노주 대표가 거래를 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안 한 걸 보면은 저만 이제 고생을 좀 했던 것 같고 지금도 사실은 국채가 뭐 수익권으로 좀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제가 예상했었던 뭐 139 거의 한 09를 넘어가야만 좀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냥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대외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국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트레이딩 자리가 딱 나왔다 생각하시고 이게 트레이딩을 떠나서 이거를 보면 올라갈 자리가 좀 돼서 다른 종목분들이 이런 게 올라가면 오늘 N이 급등을 했거든요. 예. N이 급등을 하는 걸 봤을 때는 이제 국제도 올라갈 때가 좀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네. 현재는 어쨌든 우리가 이걸 그냥 계속 포지션으로 끌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제약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오늘 장이 좀 도 같이 그랬습니다. 좀 걸어놓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 오늘 보니까 하루 당일 수익이 되게 크시더라고요. 네,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잘 못해요. 이렇게 1,7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려면은 뭐 골드나 나스닥이나 뭐 아주 이렇게 항생이나 큰 변동이 있는 네, 종목들의 수익이 커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잘라먹는 매매를 하는 편이죠. 네. 그러니까 제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현실주의자라서 먹으면 빠진다. 이런 전략을 하거든요. 먹으면 빠진다. 내가 들어간 비중 대비 뭐 예를 들어 200만 원, 300만 원이면 이걸 따박따박 챙기는 전략이다. 이런 매매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이제 해외 선물의 장점이라는 게 변동성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못마땅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수익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지키는 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는 거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뭐 조금 이렇게 내가면 되는데 그걸 조금만 무리하면 지키는 거가 실패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장이 제가 어저께인가요? 제가 골드를 보면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옛날처럼 한 방에 쭉 가는 원웨이장이 안 나오고 계속 박스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분들이 옛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종목군들의 흐름이 거의 다들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고 이게 이제 내일 그 화상회의를 중국하고 네, 하는 네. 것 있죠. 때문에도 예,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렇게 그 어떤 변곡이 우리 국내 선물은 조금 변곡이 좀 오는 것 같은데 나스닥이나 S&P가 그렇게 급 변곡이 아직은 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S&P와 미국제 10년물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유로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유로도 달러 인덱스랑 같이 보듯이 그렇게 그러니까 유로 또 국채 S&P 이 세 종목을 같이 봐보면 시장에 대한 줄기를 조금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저희 회사 사이트 안에 네네. 많이 또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황윤모 트레이더님이 골드 어제 쉽게 상방 끝났다 보면 안 된다. 근데 어제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도움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올라갔거든요. 네네. 이게 고점이다 생각했던 분들 몇 분 계셨대요. 근데 그분들이 오늘 실제로 저한테 막 그때 그 황윤모 트레이더님의 그 뷰가 너무 지금 그때 좋았다. 그때 잘못했으면 크게 매도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셔서 막 그런 역학관계 상당히 좀 잘 네. 봐주셨던 것 같고 그다음 차트스 트레이더님이 네. 이제 저랑 잠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괴롭대요, 너무. 뭐 이렇게 왜요? 수익 내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대요. 본인 페이스대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든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네네. 어떻게든 지금 막 쥐어 짜면서 하고 계시니까 네. 얼마나 힘들다고 막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트 트레이더님도 황윤호 트레이더님처럼 원래 꾸준하게 누적하는 수익을 맞아요. 하고 싶으시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오늘은 국채로 지금 좀 수익을 좀 쌓아가고 계시고 국채를 지금 40계약을 들고 계세요. 현재 상황은 한 3,000달러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국채하고 또 어떤 상품 보고 계실까요? 지금 어쨌든 제가 이제 들고 있는 게 국채이다 보니까는 국채를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나스닥 S&P가 조금 불안해요. 그 종목이. 예, 저는 이제 조금 불안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국선이 월요일날 휴장이잖아요. 임시정부 네네. 때문에 휴장인데 뭐 쉬는 거를 미리 좀 앞당겼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지금 요게 이제 S&P 500의 10분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를 단순하게 보시면 이제 보이시죠? 이 차트를 보시면 물론 내려갈 때 아주 과격하게 내려가죠. 이렇게 과격하게 내려간다는 것은 어떤 큰 악재를 갖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쏟아진다는 것은 이 실현 매물이 저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 만약에 혹시나라도 글로벌 악재가 터진다면 주말을 기준으로 물론 뭐 악재를 노리는 건 아니지만 악재가 생긴다면 네. 조금 지금 가속이 붙을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락이다 상승이다 논하기는 어렵지만 네. 올라가는 것은 과거에는 내려가는 것은 순간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이 꾸준하게 올라왔다면 오늘 하루의 모습을 보더라도 올라가는 것이 그냥 꾸역꾸역 올라갔다가 내리는 것은 그냥 이유 없이 갖다 쏟아붓고 다시 꾸역꾸역거리고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안간힘을 쓰고 버티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그림이 어제 골드에서도 있었고 실버에서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급락은 없지만 순간 급락을 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이런 흐름을 보고 있다는 것은 주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급등했던 주식들이 팔고 나갈 땐 한 번 고점을 딱 알리고 쏟아져 나가는 게 아니라 들었다 놨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들었다 놨다의 구간이 보통 우리 그 분산 과정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분산 과정이 지속될 때 개인 투자가들은 매수에 동참하지 못하면 거의 분산 과정 때 매수를 딱 해놓고 안심을 해버립니다. 이제는 매수를 했어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럼 수익을 조금 주다가 갑자기 쏟아지면은 손절을 못하고 하락을 그대로 끊고 오는 거가 보통 주식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런 특징은 해외선물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져서 지금 제가 뭐 하락이다 아니다 이런 걸 논하기는 좀 어렵지만 탄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올라갈 때의 오름의 깊이가 컸는데 흐름이 컸는데 지금은 순간 쏟아붓는 내림의 매도 힘이 좀 더 큰 것 같아서 네. S&P나 나스닥이 매수를 조금 조심할 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차트를 있습니다. 딱 보니까 네, 이 네. 매도의 그 힘이 약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차트를 상당히 네, 네. 좀 잘 그렇죠. 네. 잡아둘 수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제가 볼때 이렇게 혹 이렇게 빠져드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약간 그 방향대로 차트도 저도 그렇게 보여요. 막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황금정보 트레이더 오늘 S&P와 나스닥 전략을 좀 들어봤고요. 저희 1부는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또 2부에서 계속해서 연결하도록 하고요. 황금정보 트레이더의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빨간 채널 해외 선물 황금연목 검색하신 후에 입장해 보시면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잠시 또 10분간의 쉬는 시간을 보내고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